1주차 2차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제가 부교재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그 책에서 일부의 내용은 빅데이터의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요. 요번 장에서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또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들은요,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개념과 속성,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은 1990년도 이후에 인터넷이 확산이 되면서 즉 기존에는 정형화된 데이터, 회사에서 기존에는 현재도 물론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정보들, 거래처 정보라든가 또는 뭐 그 영업에 관련된 정보들 그런 것들 또는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 기존에 존재했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정보들은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더해져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유튜브나 또는 이전에 SNS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고 계시죠. 원래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즉 1990년도 중반쯤에부터는 보통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어, 보고 그 정보들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었죠. 그 이후에는 SNS나 또는 뭐 신문고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의 뭐 신문고 그 뭐죠? 우리 불만이 있는 이야기들을 같은 거를 뭐 대통령에게 어,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듣는 뭐 그런 것들 또는 SNS에서도 뭐 페이스북 같은 거에 실시간 방송 같은 것들도 가능하겠죠. 또는 유튜브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전에 초창기에는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제공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쌍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또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런 형태로 변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데이터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했다 또는 뭐 특정 음원 파일을 제작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올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현재도 물론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데이터 외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은 물론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제각각 다른 형태의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합쳐져서 빅데이터의 개념을 이루게 됩니다. 웹 2.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웹 2.0 개념은 이전에는 웹이 만약에 2.0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전에는 웹 1.0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1.0의 시대에는 일방적으로 뭐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뭐 그런 정도에서 끝났다고 치면 웹 2.0 시대에는 쌍방향 어,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개인화 서비스, 개인들이 뭐 유튜브 방송을 찍는다거나 SNS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웹 2.0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웹 3.0 시대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웹 3.0 시대에는 지능화 에 관련돼서 즉 AI 같은 것들이 가미된 부분들을 두고서 웹 3.0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데이터 양이 대략 40 제타바이트, 현 2020년을 기준으로 약 40 제타바이트의 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빅데이터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게 되느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옛날에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핸드폰이었을 시절에는 그냥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보내고 그런 수준에서 끝났던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컴퓨터처럼 개인의 손안의 PC처럼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뭐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뭐 영상을 찍는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뭐 하물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찍더라도 스마트폰 편집 기능도 가능하고요. 문서 작업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축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규모로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제타바이트 시대라고도 부르고요. 스마트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제타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는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죠? 메가바이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죠? 1024로 1024 1메가가 1024가 되면은 1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1기가바이트가 1024기가바이트가 되면 테라바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가 1024테라바이트가 되면 페타바이트가 되는 것이고 또 페타바이트가 1024 페타바이트가 되면 엑사바이트가 되는 것이고 엑사바이트가 1024 엑사바이트가 되면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1024 제타바이트가 되면 요타바이트 이런 식으로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바이트로 나눠집니다. 즉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들인데요. 요것은 지금 현재는 제타바이트의 규모로 전 세계 데이터의 디지털량의 전체를 제타바이트의 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 90년대 이전까지는 메인프레임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는 우리 보통 윈도우 95, 98, 뭐 2000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GUI 환경을 지원하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GUI 환경은 뭔가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데 그런 그래픽 환경들이 나타나지면서 운영체제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해지면서 본격적인 PC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이 끝도 없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강국으로 부상하는 이 시기에 95년도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쭉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쯤에 들어서 웹 2.0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웹 2.0 시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또 특정 사이트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웹 2.0 시대라고 하는데요. 2.0 시대에 들어선 것이고 그리고 2010년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빅데이터 시대에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 시대, 아까 제타바이트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로서도 뭐 2010년을 기점으로, 2010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도 물론 딱 하나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빅데이터 이 개념들이 다 따로 분리돼서 진행된다기보다는 AI와 또 빅데이터의 개념이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 뭐 사물 인터넷의 시대, 사물정보통신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사물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시대, 뭐 증강현실 시대, 가상현실 시대, 뭐 그런 시대가 현재는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전에는 요 1970년 이후 1990년 이전에 요 시대에는 데이터 규모가 엑사바이트 규모, 전 세계의 데이터 규모는 엑사바이트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 2010년도를 넘어가면서 제타바이트 시대에 진입을 한 것이고, 또 2020년 이후를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제타바이트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을 살펴보면요. 이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형의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말씀드렸듯이 멀티미디어 데이터, 음악, 뭐 사진 그런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사물 정보, 인지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물 정보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정보겠죠. 즉 예를 들면 RFID 칩을 붙여서 RFID 칩이 예를 들면 상품에 물건에 부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요것이 또는 핸드폰 아니 교통카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데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RFID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RFID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에서 RFID라고 검색을 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양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RFID 태그인데요. 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품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RFID는 기존에 이제 이 안에 그 데이터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숨어져 있고, 리더가 신호를 보내면 이 RFID 칩이 이 리더에 반응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값을 리더에게 날려줍니다. 그러면 그 리더가 그 정보를 읽고 해석해서 호스트 컴퓨터에다가 네트워크로 전송해 주는 것이죠. 그 정보를 가지고서 즉 그 호스트 컴퓨터는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RFID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죠? 지금 사물인터넷은 예를 들자면 음,
핸드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것들, 운동하는 헬스 앱 같은 거 있죠. 삼성 헬스 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면 그 앱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운동량이라든가 열량 소비라든가 또 뭐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침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 글로벌 헬스케어 뭐 요런 것들 제품들로 응용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외지에 사는 분들, 노인분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 환자가 있는데 특수 제작된 침대에서 그분들의 체온이나 또는 뭐 맥박, 또 혈압 요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 또 그 침대가 습득한 정보들을 네트워크상에 전송해 주어서 또 의사가 원격으로 그 정보를 받아보고 그 해당하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사물 인터넷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팜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에 이제 특정 식물들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특정 식물들을 키울 때에 그 식물들이 어,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지만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정 물을 잘 뿌려줘야지 돼.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지 되고 온도는 몇 도로 맞춰줘야지 되고 그런 환경이 필요할 때 그 센서가 스마트팜 안에 있는 센서들이 온도를 체크하고 온도가 만약에 너무 덥다면은 어 시원하게 뭐 에어컨을 켜준다든가 그렇게 온도 조절을 하는 것이고 또 물을 준 지가 한참 됐다 이러면 물을 뿌려주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고 그런 것들을 다 어,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온도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물 공급 상태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도 다 센서 정보를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성은 기존에는 구조화된 데이터였고, 그 다음, 최근에는 다양성, 즉, 아까 드렸던 것처럼, 뭐, 영상 데이터라든가, 또는 뭐, 메일메일, 사진, 그 다음에 뭐, 음성 데이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SNS, 소셜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현실성, 실시간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상현실 관련된 정보들이나 또는 실시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SNS,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방송 같은 것들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실시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요 가상현실 또 실시간성 이런 형태로 물론 다양하고 복합적인 데이터들의 구조들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기 정보화 시대와 스마트 시대의 데이터 처리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뭐 정보화 시대, 스마트 시대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는 물론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 제타바이트의 시대이지만 이 특정 기점을 딱 나눠서 뭐 정보화 시대다, 스마트 시대다 이렇게 딱 쪼개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이게 저장 단위가 스마트 데이터의 저장 단위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다. 정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다. 그것도 현재도 당연히 이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요 기간을 나눠서 이전에는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고 정형 데이터베이스였고 현재는 비관계형,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정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정형 데이터베이스가 첨가된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가상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대. 여러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언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마이박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것은 뭔가요? 특정 예를 들어서 마이박스 프로그램 옛날에는 엔드라이브라고 했는데요. 그 엔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설치를 컴퓨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네트워크 즉 마이박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이제 저장소가 접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계정으로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그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내 폴더에 내 컴퓨터 파일 폴더들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모양의 구조를 항상 볼 수 있고 같은 폴더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스토리지 서비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서버의 환경을 제공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상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상화는요. 제가 VMware를 이렇게 VMware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VMware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로컬 호스트에 로컬 컴퓨터에 이 VMware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요. 얘는 가상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보면 윈도우 서버 2016, 2012, 윈도우 10, 그리고 윈도우 1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운영체제들이 깔려 있는데요. 즉, 예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서버 간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가상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요.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한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두 개를 서로 네트워크에 뭐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바로 가상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그 RFID 또 센서 사물 정보, 인지 정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고, 타오카페, 타오바오 카페거든요. 그래서 어, 타오카페라고 부르는데요. 요 두 개의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따가 그 다음 차시 시간에
그 본 교재를 하는 부분에서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마존고는 어떤 것이냐면 무인 점포 시스템을 의미하죠. 타오카페도 마찬가지로 무인 점포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아마존에서 만든 무인 점포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타오카페는 타오바오에서 만든 무인 점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 점원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온갖 4차 산업혁명에 결집되어 있는 고도의 기술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시각이라든가 컴퓨터 시각은 컴퓨터가 마치 사람의 시각처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뭐 그렇게 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컴퓨터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걔를 컴퓨터 비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센서 융합해서 뭐 센서들을 융합해서 특정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떤 물건을 들었는지 뭐 체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센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AI 기술도 들어있고 딥러닝 알고리즘, 딥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 즉 AI 알고리즘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기술들을 여기에 결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은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여기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정보 시대와 스마트 시대의 데이터 처리 변화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정보화 시대와 스마트 시대를 딱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스마트 시대에 정보화 시대가 함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점 진화하고 발전해서 정형화된 데이터에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가미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가상화, 클라우드 개념이 이렇게 추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장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 장치를 의미하는 것은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관리 시스템 또는 뭐 MIS 해서 뭐 경영정보 시스템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웹 2.0 시대는 현재도 가장 맹렬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웹 2.0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 그래서 SNS 소통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고라든가 해서 그곳에다가 사람들이 뭐 그 내용을 특정 내용을 뭐 지지하는 내용으로 뭐 찬성합니다, 뭐 반대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랬던 것이고 현재는 플랫폼 이나 소셜 네트워크 집단 지성들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 옛날에는 HTML을 문서를 몽땅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존에는 개인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로 막 문서를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해서 개인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랬었는데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블로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제공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블로그를 만들고 몇 분 정도 뚝딱뚝딱 하면 플랫폼이 그러니까 블로그가 개설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도 SNS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뭐 또는 뭐죠? 페메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식인 같은 것들 그런 서비스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이 예전에 제가 아까 MIS 이야기한 것처럼 경영정보, 고객정보, 자산정보를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ERP 시스템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RM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등의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특정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 그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 뭐 소셜 분석, 고급 분석, 시각화 요런 개념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요 분석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뒷부분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